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언제나 안녕하기를 바라는 어떤 작가분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손힘찬 오가타 마리토 지음, 떠오름 출판사. 한국과 일본의 정체성 사이에서 태어난 저자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글을 쓰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작가는 전하고 있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 본래의 모습은 4개의 다리와 4개의 팔, 2개의 머리와 2개의 심장을 갖고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불완전하게 태어났기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만큼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사랑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애틋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기쁨과 환희, 즐거움과 편안함, 고통과 슬픔 등 결코 한 가지 모습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사랑은 끝나기도 하고 끝내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끝내짐을 당한 사람은 심연처럼 깊은 상실감에 빠져 좀처럼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곤 한다. 이처럼 사랑은 수많은 형태와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우리를 자극하기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게 된다. 또 사랑은 순수하면서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감정이기에 연인, 친구, 배우자, 부모, 자녀 등과 같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내 삶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도 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메꾸어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이것은 사랑할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소유한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상대를 정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믿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자기 희생도 가능하게 되며 동시에 이타심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와 질투심에 그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자주 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고 자기 혐오에 빠져 자기 존재마저 부정하게 된다. 날개를 펼쳐 이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은 탓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마주해야 할 일을 회피하며 도망가기도 한다. 사랑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주는 원동력이다. 인생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순수한 나의 모습을 잉태해주는 경이로운 감정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랑에 실망하고 두려워서 다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단지 오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가 말한다. 희망은 좋은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겁니다.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 사랑은 희망과 같은 것이었다. 손에 쥐고 싶어도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환상 속의 무언가였다. 그런데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늘 찾았다. 외로움과 가난함, 치열한 삶 속에서 이것마저 놓으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으니까. 누군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데 그때의 나는 태어남의 이유를 부여받지 못했기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필요한 부속품이라 스스로 여겼다. 하지만 희망의 긴 여행을 떠났고 그때 만난 나의 형제와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생명력을 잃은 내 낯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떳떳이 말했다. 잘 정진해 왔구나. 살아있길 잘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잘 살아왔다. 이 책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가슴 한편에 묻어둔 진심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필을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가슴속에 묻어둔 마음이 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탓에 묻어두었던 그 소중한 말 한마디가 있다. 바로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 내지 못해 전하지 못했거나 이미 전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거나 그 사유는 다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글로 전하고 직접 두 눈을 마주하며 이 말 한마디를 전하자.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나 자신에게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손힘찬, 오가타 마리토. 여는 말. 한참의 세월이 흘러 언젠가 20대 시절의 사랑을 떠올리면 아무 망설임 없이 당신이 생각날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상대를 배려하며 행동할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당신이 내게 알려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필 새싹이 돋아나는 봄철처럼 그때의 나는 어리고 미숙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주어야 할지 몰라 그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황을 모면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도망갔으니까요. 사랑을 정의 내리라고 한다면 분명 당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건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데 행복과 슬픔, 기쁨과 상실은 모두 당신 덕에 알게 된 것들이니까요. 우울감에 휩싸인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 준 당신의 용기로 인해 나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때로는 기댈 줄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당신 덕분에 잃고 있었던 평범한 인간성을 되찾았어요. 내가 글 쓰며 노력하는 과정에 당신이 있었고 나는 그 덕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욕심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네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낯설어 겁이 많았던 내게 큰 깨달음이자 한 가지 문장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사랑하길 잘했다.
사과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사랑이 새롭게 탄생하고 또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나는 덤덤하게 받아들인 지 오래이긴 하나 한 가지 슬픈 사실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그 많은 이별 중 대부분의 이별은 정말 끝났어야 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 연애를 하며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의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필수적으로 마찰을 수반한다. 다르게 살아온 인생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담금질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투박하던 철을 녹여 멋있게 디자인하고 그 모양으로 굳을 수 있도록 망치질하는 것을 담금질하듯이 다른 서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망치 소리가 요란할 만큼의 잡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마찰이 생겼을 때 누구 하나가 먼저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고 목을 축인 뒤 기꺼이 상대의 고통을 안아줄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존심도 있고 자신이 옳았다고 증명받고 싶으니까. 이는 누구 하나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한 이가 대단한 것이지. 그렇기에 아직 끝날 사랑이 아니었음에도 누가 먼저 기꺼이 그렇게 하느냐의 눈치 싸움 때문에 사랑이 끝나는 건 참 비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에 망설이지 말자.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도 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던가. 분명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잘못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각자의 잘못을 따져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냥 먼저 사과하자.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한가? 진심 어린 사과 뒤에는 하찮은 자존심 따위가 아닌 더 값진 유대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내 기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기꺼이 사과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이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과하자. 미안함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그럼 어느덧 상대 또한 누그러진 마음으로 당신에게 사과하고 있을 것이다. 값진 인연이란 이런 것이다. 건넬수록 상대방 또한 나를 배려하는 것. 사랑의 마음가짐. 부부는 안 맞으면 맞춰가고 연인은 안 맞으면 헤어진다.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가치 차이가 오는 것일까? 물론 결혼한 이들은 절대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고 연인은 상대적으로 부부보다 서로를 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각자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가 되겠다는 결심은 더 크나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이런 사랑의 결심을 내릴 수 있을까? 영원한 사랑은 없다지만 그 사람의 곁에선 영원을 믿고 싶을 때이다. 긴 인생도 그 사람의 옆에선 찰나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때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의 끝이 정해진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길어지기를 바랄 때이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회색빛이었던 세상이 화사해지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울적하던 삶이 행복해진다. 그러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가치를 잊고 난다. 너무 쉽게 이별을 말하고 너무 쉽게 또다시 사랑을 시작한다. 아직 누군가를 다 잊지도 못했는데도 말이다. 사랑을 쉽게 끝내기 전에 그 사람이 원래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생각해 보자. 연애 초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지 떠올려 보자. 변한 건 사실 나 자신이라는 걸. 사랑받아 마땅한 나의 그대는 여전히 처음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그저 그 사실을 잠깐 망각했다는 걸.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쉽게 이별을 내뱉는 이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용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참된 사랑을 놓치지 않을 현명함을, 잠깐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뚜렷함을,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를 떠올릴 것. 모든 사랑은 과거가 되기에 오늘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낭만독백이었습니다.